음. 자, 오늘부터는 매스플랫을 푸는데 그냥 풀 때에 25문제를 모든 문제를 풀이 과정을 다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25문제를 너희가 빨리 풀고 웬만하면 40분 안에 풀도록 하고 채점을 하면 틀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 답답노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오답노트와 답답노트는 노트에다가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매스플랫 숙제를 제출하세요. 내가 고쳐서 맞았다. 그러면 문제와 풀이 과정과 답을 한 번씩 적는 게 오답노트. 내가 다시 풀어봤는데 또 틀렸어. 그러면 우리가 주는 문제는 밑에 풀이 과정이 있지? 그거를 보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답답노트, 문제, 풀이, 답, 문제, 풀이, 답, 문제, 풀이, 답. 이렇게 3번을 쓰는 것을 답답노트까지 해서 매일매일 10시까지 제출을 하는 게 매스플랫 숙제야.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5개를 한꺼번에 내줄 거야. 그러면 5일 동안 매일매일 25문제를 자기가 날짜 끊어서 하세요. 그게 기본 숙제로 나갈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숙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고 답답노트 3번 쓰기 귀찮다고 오답노트로 써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공부가 제대로 안 돼. 답답노트 쓰기 싫으면 문제를 열심히 제대로 잘 풀어서 틀리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때 오답노트 써가지고 웬만하면 다 맞추세요. 내가 실력을 키우기 위한 게 목적이지 오답노트, 답답노트 숙제하기 위한 게 공부하는 목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 그거 너무 유치하고 진짜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니까 내가 답답노트를 쓰게 하는 거는 2번, 3번 풀어도 모르니까는 일단 그거를 쓰게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본인이 공부를 해도 모른다. 그러면 귀찮음을 선택해서 답답노트를 써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오답 테스트를 내가 봤을 때 틀리는 게 없이 오답 테스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나아지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성실하게 임하도록 자기 양심 걸고 답안지 보고 뺏기지 말고 내가 양심껏 모르면 어디서 모르는지 숨바꼭라우드 다시 찾아서 공부하고 문제집 다시 풀어보고 본인이 부족한 거를 자꾸 파헤치면서 공부하세요. 일단 거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공부 숨바꼭라우드 펴보자. 자, 방정식과 그 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있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일단 외우고 시작합니다. 자, 얘를 외우세요. 등식은 용어를 외워야 돼. 등식은 등호를 사용해야 나타난 식.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것을 외워야 됩니다. 방정식은 이대로 문장 그대로 길어도 얘들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외워.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얘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치? x값에 따라 그랬기 때문에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내가 노란 색깔로 줄친 것까지만 외워. 무조건 똑같이 외워.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이렇게 외우세요.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이 3가지는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외우고 시작합니다. 모르겠다. 나는 못 외우겠다. 토씨가 자꾸 틀린다. 선생님이 토씨 하나 틀리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토씨가 글자를 하나 빼먹거나 추가한다. 그런 사람은 노트에다가 20번씩 써서 지금 외우세요. 자, 시간 줍니다. 준비됐지? 자, 외울 시간 줄 거야. 시작. 자, 시윤이 등식은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몇 가지? 3가지. 3가지? 어떤 게 있어? 등식이 왜 3가지야? 얘기해봐. 얘기해보세요. 너네 왜 질문하면 멍하고 가만히 있니?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민준아, 등식에는 몇 가지가 있어? 2가지요.
뭐뭐 있어? 방정식, 항등식. 방정식은 뭐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 항등식은 뭐지?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시윤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시윤아, 등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가 있지? 항등식하고 등식, 항등식하고 방정식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등식이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는 거야. 등식이란 그냥 등호를 사용한 식이다.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문장을 썼습니다. x를 2배한 수는 x의 6을 더한 수와 같다. 이렇게 있으면 문장이라서 한국말을 사용을 했고 길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수학적인 기호를 등호를 사용을 해서 숫자와 기호 곱하기 생략하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게 깔끔하고 심플해진다고. 우리는 이 수량 사이의 관계를 등호라는 것을 얘 이름이 등호야. 같다라는 기호지 얘를 사용하여서 나타낸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등식에서 왼쪽에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다 통틀어서 우변, 그 다음에 한꺼번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양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양변에 2를 더해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겨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좌변, 우변, 양변, 등호, 등식 이런 수학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된다. 식이 등식이야 아니야 어떻게 판단하냐고 등호가 있어 없어 이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왔어? 등식인지 아닌지는 등호의 유무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다음 식이 등식인지 아닌지 말하여라. 1번 등식입니까 아닙니까? 등식입니다. 왜?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이름이 등식이다. 얘를 식이다 이래버리면 곤란해. 왜냐하면 세 개가 다 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더 구체적인 답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은 식인데 어떤 식? 더 구체적으로 등식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 1 더하기 2는 4래. 이거 주아야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1 더하기 2가 4와 같아? 틀린 말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등식인데 틀린 등식이야. 그치? 너희 다른과 틀린 알고 있지? 그치? 쟤랑 나랑은 좀 달라. 이거랑 쟤랑 나랑은 좀 틀려. 이거랑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 민서야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게 맞아? 다른 게 맞아? 다른 게 맞아요. 틀리는 OX의 문제입니다. 쟤는 O고 나는 X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쟤랑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OX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종류가 다르다. 그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야. 근데 얘는 다른 식이 아니라 틀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과 틀린을 조금 구별해줘야 되는데, 그치? 사람들이 말을 쓸 때, 야,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너랑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틀려. 이 소리입니다.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얘는 맞지 않기 때문에 OX로 따졌을 때 X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틀린 등식입니다. 근데 등식이야. 자, 2번. 등식이야, 아니야? 시윤아, 2번 등식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럼 얘 이름은 뭐야? 부등식이요. 부등식입니다. 우리는 부등식을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같이 한꺼번에 연관지어서 쉽게 배워버립니다. 자, 세 번째. 자, 민준아, 얘는 등식이야,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얘는 뭡니까? 그냥 식입니다. 자, 얘 답을 볼게. 답에는 뭐 부등식, 뭐 등식, 식 이런 거 안 나왔어. 뭐라고 나왔냐면 등식이다, 등식 아니다, 등식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왜? 문제에서 문제를 낸 사람이 뭐라 그랬어? 등식인지 아닌지 말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말해야 돼. 시키는 대로. 우리는 더 공부를 하지만 정답을 쓸 때에는 대답을 할 때에는 얘가 원하는 답을 써줘야 돼.
그래서 등식이야 아니야? 그럼 맞아 아니야 이것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참인 것과 거짓인 것이 무슨 말인지 알면 돼. 아까처럼 틀린 등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짓인 등식이다. 맞는 것은 참이다. 이렇게 참과 거짓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또 나왔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 그러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야. 풀 거거든. 그러면 풀면 뭐가 나오냐면은 답이 나와. 우리는 그것을 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라고 하기도 하고 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미지수값, x값 뭐 이런 식으로 미지수값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문제를 풀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의 의미가 x 대신에 3이 나왔어? 그러면 x 대신에 3에다가 그 미지수 값을 대입해주면 좌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아진다. 참이 된다. 이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볼게. x 플러스 1은 6이라는 어떠한 등식이 있어. 그러면 x에다가 내가 적당한 수를 넣어서 얘가 이 식이 참이 되느냐 거짓이 되느냐 요거를 따져본 거야. 그래서 x값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지금 몇 개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거를 계산해서 여기다 적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6이라고 놔둔 거지.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왼쪽에 변수 x값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니까 얘는 왼쪽이 4, 5, 6, 7. 얘 같아요. 얼마일 때? x가 5일 때는 얘가 좌우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참이란 얘기야. 이거 다른 말로도 성립한다 이런 말로 잘 쓴다 그랬어. 지금은 참 거짓이라는 단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참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참이야. x가 3일 때는 거짓이고 x가 4일 때도 거짓이고 x가 6일 때도 거짓이야. 그러면 방정식의 최종 목표는 뭘 하는 거야? 방정식을 왜 풀어? 해, 근, 답, 미지수 값을 구하려고. 얘가 얼마인지 알아내려고 구하는 데에 걔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목표는 뭐냐면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얼마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게 그게 최종 목표야. 방정식은 최종 목표가 뭐다? 미지수값, x값을 알아내려고 그 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값이 얼마인지 알아내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항등식은 항상 x값에 얼마가 들어가도 항상 참이기 때문에 그거는 목표가 x값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항등식의 목표와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내는 목표가 다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얘는 뭐다? x가 5가 들어가면 위에 있는 이 등식이 얘가 true가 된다, 참이 된다, 성립한다,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을 나타냅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게 방정식이 뭔지 공부하고 방정식의 목표가 뭔지도 살짝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어. 푸는 방법은 좀 이따가 나와. 자, 방정식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지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x라고 놓고 많이 취급을 하게 될 텐데 아닐 미야. 그러니까 아직은 알지 못하는 수다. 이 말인 거지. 아직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그것을 알아내라. 이게 방정식의 목표라고. 그지?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값, x값,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 그 값을 우리는 해, 근, 답, 미지수값, 뭐 이제 x값, a값, y값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x가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토탈 전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푼다. 방정식을 풀면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을 풀면 부등식을 푼다. 함수를 풀면 함수를 푼다. 그래서 이 푼다를 명령어로 하면은 풀어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해라 이거야. 너네가 해라. 푸시오. 풀어라. 이거는 야 내가 문제 던져줄 테니까는 네가 중간에 과정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서 답을 구해. 그게 푼다 풀어라야. 그렇지? 밑에 문제 봅시다.
다음 중 x는 3을 해로 가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x는 3을 해로 가지는. 자, 해석해 볼게. x 대신에 3을 넣으면 좌우가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x 대신에 3을 넣었더니 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x 대신에 3을 넣으면은 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x 대신에 3을 넣으면은 좌우가 똑같아진다. 확인하자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러면 좌우가 같아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3을 넣었더니 0은 0 되네. 얘 똑같다. 오케이, true. 얘는 5 빼기 3 하면 2가 남고 오른쪽 2랑 똑같다. 똑같아. 얘도 true. 얘는 10이고 3, 3은 9 마이너스 1은 8이야. 얘는 똑같지 않다. 얘는 false. 틀렸습니다. 그래서 x는 3을 해로 간다. 미지수 값이 3이다. 근이다. 답이다. 성립되는 거는 1, 2번.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는 읽어보면 되고요. 계속 나오는 거라서 얘는 보면 됩니다. 자,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어쨌든 등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등식이 맞거든. 그러니까 얘가 방정식이니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는 좀 보기가 이제 좀 불편하고 얘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단 비교를 먼저 해놨으니까 얘를 보자고. 등식 얘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적당한 수를 넣어봤습니다. 좌우에 여기다가 좌우에 넣어서 값을 비교를 해봤대. 그랬더니 좌변은 이렇게 나오고 우변은 이렇게 나왔대. 똑같은 게 있나 봤더니 뭐야?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된 거야. 혹시나 x 대신에 2분의 1 넣어볼까? x 대신에 100을 넣어볼까? 뭐야? 얼마를 집어넣던지 x값이 얼마가 되던지 항상 참이잖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모든 알고 있는 x를 다 집어넣어. 그래도 무조건 참이 나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ll x는 어느 때든지 항상 참이 나온대. 항상 등호가 성립한대. 참이 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항등식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얘들아 보기 힘들면 정리해서 볼 거야 이제. 그런데 얘를 갖다 정리해서 보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그러면 무조건 항등식이다. 모든 x를 집어넣어도 다 똑같다. 그런 의미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 이 식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모두 참이다. 맞아요. 그래서 x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그래서 내가 이거를 all x라고 편의상 나는 이렇게 씁니다.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써.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all x라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가 all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지수에 x에 미지수 어떤 수에 미지수 x에 모든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있는데 우리는 걔를 항등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할 게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같다라고 해보면 동류왕처럼 1차 항끼리 개수가 같고 상수 항끼리 숫자가 똑같아.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자, 문제 바로 볼게. 얘는요. 다른데? 1차 항의 개수도 다르고 상수항도 다른데 항등식 아닙니다. 얘는 정리하세요. 3x는 3x. 좌우가 똑같은데요. 항등식 맞습니다. 얘는 3x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러니까 얘들아 괄호 풀러야 돼 못 풀러야 돼? 앞에 거 앞단원 계산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막힘이 없지. 정리 또 합니다. 3x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3 없어졌잖아. 얘 좌우가 똑같은데요? 그러면 얘는 항등식. 그래서 2번과 3번이 항등식이고 1번은 아닙니다. 이해됐지?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말장난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말은 이 말이랑 다 같은 말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왼쪽 게 오른쪽이란 얘기고 오른쪽 말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대. 뭐라고 문장에서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냐면 너희 매스플랜 문제 푸다 보면 엄청나게 이 말이 많이 나올 거야. x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올 x잖아. 모든 수 x에 대하여도 올 x잖아. 의미가 올 x란 뜻이잖아. 임의의 수 x에 대하여도 얘도 올 x잖아. 그지? x값에 관계없이 왜? x가 올 x가 다 되니까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너희들이 세 번째 임의의 x에 대하여도 이 말을 좀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학생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오늘 3번 일어나. 5번 일어나. 야 오늘 10일이야. 10번 일어나. 그날마다 누구를 뽑아도 다 여자야. 왜? 모든 학생이 다 여자 학생이니까. 한 반 학생들이 모두 다. 그지?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임의의 수 x에 대해서도 오케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x가 다 오케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얘들아 한글이잖아. 문장이잖아. 문장 이해력이 딸리는 애들은 이 말이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타깝지만 이해해야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얘는 외우세요. 이해가 죽어도 안 된다. 나는 이 말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외우세요. 왜냐면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학 시간에 국어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서 이거는 생각하는 뇌가 있고 국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얘는 당연히 이해하면 그냥 끝이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항등식이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야. 여러 가지 표현들이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이 뜻이 항등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좌우가 똑같은 식이라는 거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참고야. 이건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얘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거짓인 등식도 있습니다. 그치? 이런 등식은 방정식도 항등식도 아닙니다. 단순히 거짓 등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등식은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항상 얘는 거짓인 등식. 그럼 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시훈이가 말한 것처럼 세 가지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항상 거짓인 등식.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얘들아 문제에 안 나와. 이거는 문제에 아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배제하고 그냥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이도저도 아닌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등식은 등식인데 내가 아까 말한 틀린 등식.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x가 맞게끔 하는 게 없는 거야.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지. 무조건 틀리는 거. 1 더하기 2는 5 이런 거. 얘는 뭐예요? 그냥 등식이야. 등호가 사용된 식일 뿐이야. 방정식이야? 아니. 항등식이야? 아니. 왜? 어떤 값이 들어가도 얘는 상관이 없거든. 그냥 무조건 틀린 거거든. 이런 게 있다. 라고 알면 됩니다. 자, 밑에 나오는 문제 있는데 얘를 아주 빠르게 풀 거거든. 시간 많이 안 줍니다. 5분. 지금부터 풀어봐. 시작. 1차 방정식과 그 풀이 또 외워야 할 게 있어. 오늘 아까 내가 뭘 외웠어? 등식, 방정식, 항등식, 용어하고 용어의 뜻을 외웠잖아. 무식하게 또 외워야 되는 게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줄 쳐줄게.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를 외워야 됩니다. 얘는 대답을 못하면 노트에다가 20번씩 쓰라고 할 거거든. 근데 어떻게 외우냐면 한국말로 외우고 기호를 외워야 돼. 다시 한국말로 외우고 기호를 외워야 돼. 얘는 제대로 외워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 이 등식의 성질을 내가 중3, 고1까지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 야, 등식의 성질이 뭐야? 그럼 애들이 등식의 성질이 그게 뭐예요? 자기가 계산을 하면서도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빼먹어. 왜냐하면
문제 풀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어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는 안 돼. 등식의 성질을 잘 외우면 나중에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같은 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알면 그때 가서는 되게 쉽게 조금 다른 점만 주의 깊게 배우면 그냥 끝나는 거야. 등식의 성질 한국말로 외우세요. 처음에 등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등식이 있고 그 등식의 양변에, 그러니까 말뜻을 이해하세요. 처음에 등식이 있습니다. A 이퀄 B라는 게 있어. 등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같은 수를 빼어도 같은 수를 곱하여도 여기는 좀 달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얘를 외워야 돼.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색칠해 준 거 얘를 그대로 외우세요. 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빼도 곱해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치? 같은 수로 했기 때문에 같은 수를 처음에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수를 꼭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지? 이해됐어? 얘를 외우는 거야.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 이퀄 B를 써주세요. 여기다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누어도 그런데 나누기 할 때 C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0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C는 0이 아닙니다. 0으로 나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주의해서 얘를 외우시라. 이해됐지? 자, 지금 얘를 얘들아 안 쓰면 돼. 여기다가 일 때 써주면 더 좋겠다. A랑 B랑 같을 때에만 할 수 있어. 등식일 때에만 할 수 있어. 그래서 한국말로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거, 기호로 여기까지 다 한 거. 예. 지금 외우세요. 시간 3분 줍니다. 시작. 제목이 등식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등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공부해보자, 이용해보자 이거야.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라고 너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외웠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걔가 생각이 안 나거나 적용을 잘 못 시켜서 틀리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어.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착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나와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문제에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면 돼. 그러면 개념이 탄탄해져. 자, 봅시다. 등호를 사용하여서 나타낸 등식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이것이 등식의 성질이다. 등식의 성질은 앞으로 1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부등식 막 이런 거 다 풀 때에 기본적으로 다 쓰이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암기는 했어 우리가. 그러면 암기는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등식은 일단 좌우가 똑같다.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 등식이 아니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등식일 때 얘가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등식일 때 좌우에 같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그러면 더하기 한 거를 씁니다. 더하기 C는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수라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빼도 그러면 빼기를 표시를 해줍니다. 같았어? 그러면 더한 식도 뺀 식도 모두 다 계속 동일하게 등호가 성립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곱하면 A 플러스 A는 B다. 이 식이 AC는 BC이다. 곱하기 생략된 거지. 그래도 계속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러면 얘는 나누었기 때문에 곱하기 역수로 돼서 얘가 C분의 A 이런 식으로 C분의 B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단 C가 0이 아니어야 한다. 0이 아니다. 왜? 분모가 0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0으로 나누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A와 B가 등식일 때에 이렇게 된다. 표현법과 한국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둔다. 자, 수평을 이루고 있는 접시 저울, 수평을 이루고 있는 양팔 접시, 이거는 윗접시 저울입니다. 윗접시 저울. 과학 시간에 나와. 양팔 저울은 얘가 뭐라고 돼 있어야 되지? 요렇게 달려 있어. 그럼 얘가 이제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얘가 양팔 저울이고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윗접시 저울. 접시가 위에 있잖아. 얘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 봤더니 처음에는 동그라미와 이 주사위 모양, 얘가 모양은 다르지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다가 똑같은 값으로 뭐야, 이게 무슨 색이야? 초록색. 초록색의 육각기둥 모양을 양쪽에 똑같이 올려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이거지. 그러면 더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육각기둥 모양을 빼. 원래 평행 상태였는데 육각기둥 모양을 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거를 2배로 만들자. 곱하기 2를 해라. 이렇게 되면 양변에 똑같은 수 곱하기 2를 한 거지. 곱하기 C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원래 두 개가 평형이었는데 얘를 반토막 내라, 나누기 2 해라, 곱하기 2분의 1 해라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2분의 1로 보지 않고 나누기로 보겠습니다. 나누기 C. 나누기 2를 한 거는 2는 0이 아니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요 윗접시 저울의 모양으로 등식의 성질 4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를 발아이고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등식의 양변에서 C를 빼는 것은 양변에 마이너스 C를 더하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야? 원래 A와 B가 있었는데 A 빼기 C, B 빼기 C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A 더하기 마이너스 C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더하기 음수는 우리가 간단하게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보잖아. 그래서 이 2개가 서로 같은 것이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뭐 한다? 이제부터 방정식을 풀 거다. 아까 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 푼다라는 말은 문제에서 시작해서 답이 나오는 것까지의 구하는 토탈, 그 중간에 논리적인 생각, 식, 과정 다 포함해서 우리가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을 이용한 방법으로 등식의 성질 방법으로 얘를 딱 해결해보자 이 말인 거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문제 바로 볼게. 얘를 갖다가 x가 얼마가 나오면 그 값을 x 대신에 집어넣었더니 좌우가 똑같아질까? 얘가 true가 나올까? 이게 뭐야? 이거를 구해보자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중간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풀게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야? 얘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자고. 이거를 이용해서 써먹어서 알아내라 이 뜻이야. 그럼 이 방법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뒤에 나오지만 이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얘를 알아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얘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항을 보겠다고. 왜?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항이라는 방법이 되게 편하거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이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구할 거야. 답을 구할 거야. 그런데 등식의 성질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기본적인 원리인 거고, 얘가 핵심 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항은 약간 요령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음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편하게 하잖아. 그치? 나누기를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풀어야 되는데 얘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간편한 요령, 방법으로 심플하게 만든 게 이항이라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배우는 거지. 일단 문제를 바로 봅시다. 2x 플러스 1은 7이라고 하는 문제 그대로 갖고 왔어. 그런데 여기서 최종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값이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을 먼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플러스 1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니? 그 플러스 1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빼줘.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1을 빼줍니다. 지금 뭐 한 거야? 등식의 성질, 똑같은 수를 빼는 것. 그래도 오케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사라져서 2x만 남아. 그 다음에 오른쪽 계산해서 정리하면 6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x 값이 6인 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x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2x에서 x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려면 앞에 있는 2가 불편해. 2 곱하기 x란 말이야. 그럼 이 2를 없애주고 싶은데요. 그럼 나눠주면 되지. x의 개수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2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수 2로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면 얘는 x만 남고 오른쪽은 정리했더니 3이네. 그러면 x값이 얼마인지 구했어. 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식은 true가 나와. 참이 나와. 성립해. 등호가 오케이야. 그러면 이 x는 3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얘를 x값 또는 해 또는 근 또는 답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숫자를 얘기를 해준다. 이해가 됐지? 무슨 말인지?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풀이 과정을 써서 너희가 방정식을 지금 풀어봐. 시작. 자, 1차 방정식을 이제 구해서 풀어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 이항이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항이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편하게. 어디로 이사하냐면 등호를 지나서 이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사하는 것,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사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변, 다른 변으로 왔다 갔다 옮길 수 있거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 모양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1을 없애기 위해서 얘랑 똑같이 생긴 거를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을 해줬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2x에서 앞에 있는 2로 나눠줬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얘기를 하자 이거야.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냥 여기서 여기로 와볼래? 그러면 좌변에 있는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마이너스 1로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쳐간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하니 좌변에서 우변으로 점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우변에서 좌변으로 점프할 수 있어. 좌변에서 우변으로 점프할 수 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데요. 더하기는 빼기로 바뀌어.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어.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고 무조건 더하기는 빼기로 바뀌고요.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고요. 이게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빼기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왼쪽은 사라지지만 오른쪽은 뜬금없는 빼기가 생긴 거거든. 누구 때문에 생겼어? 좌변에 플러스 1 때문에 걔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계산해줘야 돼서 마이너스 1이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고 이 과정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풀어진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원인과 결과로만 본다면 좌변에 있는 것이 옮겨지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저분하니까 계속. 얘를 2로 나누어줘. 2x 나누기 2
그럼 얘 계산하면 6이지? 6 나누기 2. 그럼 얘를 계산하면 x는 6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이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원인과 결과로만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있는 2가 2항을 하게 되니까는 2 곱하기 x였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나누기 2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을 이 항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문제 바로 풀어줄게. 다음 밑줄 친 것을 이항하여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항만 하래. 이항만. 문제의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옮기기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얘가 없어지게 되고 플러스 2로 바뀌지. 그래서 3x는 7 플러스 2. 그 다음에 4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야. 그럼 마이너스 x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플러스 x로 바뀝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x는 10. 이렇게. 이거 플러스 x, 4x는 10. 이거 뭐예요? 요 사이에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x 플러스 x의 개념이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헷갈려 하면 안 돼. 이거는 헷갈릴 수준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둘 다 하래.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로 바뀔 것이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바뀌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3x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야? 밑줄 친 거를 이항하는 것만 요구했기 때문에 이항한 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구합니다. 그치? 어렵지 않지? 자, 1차 방정식이란 너무 쉬워. 외워야 되는데 얘들아 외울 것도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정리하세요. 뭐를 정리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왼쪽으로 보내서 동료원끼리 최종 정리를 해.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는 우변이 0이 나와. 그러니까 다 왼쪽으로 보내면 우변은 0밖에 안 남아. 그냥 빈자리야. 빈자리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0을 꼭 써줍니다. 숫자로. 그러면 좌변을 정리하고 우변은 0이 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최고차 항이 1차면 이 1은 쓰지 않지? 1차면 그러면 우리는 얘를 1차 방정식 이렇게 불러줘. 그러면 앞에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ax 이제 없다라는 거는 1이라는 거야 얘들아. 0이라는 게 아니라 0은 안 돼. a가 1이면 안 쓸 것이고 a가 1이 아니면 쓸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내가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b. b는 0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b는 양수, 영, 음수 모든 수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정리하면 이런 스타일로 나와. a가 0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얘까지 써줘야 돼. 정리를 했더니 이런 꼴로,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문제에서 y 플러스 4는 0이래. 그럼 얘는 1차 방정식 아니에요? 1차 방정식이 맞지. 왜? 문자가 y여서 그렇지 얘가 차수가 1차 맞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 1차 방정식인데 주인인 문자가 뭐야? y야. y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y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럼 위에 거는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서가 있어. a 민서 플러스 b는 0. 그러면 민서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a 손 플러스 b 0. 손에 대한 1차 방정식.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가 K야. K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문자를 넣어주지 문자를 넣든 한글을 넣든 손을 넣든 발을 넣든 뭔 상관이니? 그지? 우리는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 얘 1차 방정식처럼 보여.
그런데 얘를 정리를 해, 정리. 그래갖고 봤더니, 뭐야? 얘 빵차인데요? 1차 항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항, 상수항, 차수, 개수, 지수, 뭐 변수,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구분이 돼야지 설명이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앞단원에서 정확하게 아직도 안 된 사람은 반성하시고, 찔림이 있는 사람은 반성하시고 앞에 거 공부하고 오세요. 지금 와서 보는 거 얼렁뚱땅 보지 마. 정확하게 인지하고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즉, 얘는 1차 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등식이야. 등식. 잘못된 등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다음 중 1차 방정식 모두 고르세요. 자, 1번. 1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우리 가리고 봅시다. 자, 민준아, 얘 1차 방정식이니 아니니? 1차 방정식이에요. 이야? 아닙니다. 아, 1차 방정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민준아, 1번은 이름이 무엇일까? 얘는 뭐라고 부를까? 심화. 그냥 식이야? 민서, 뭐라고 부를까? 1차식? 그렇습니다. 차수까지 얘기해주고, 식은 식인데 1차니까 1차식이라고 얘기해주면 끝이야. 자, 주아, 2번. 1차 방정식이 아니야. 1차 방정식이 왜 자신이 없어? 1차 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항등식입니다. 방정식 자체가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빵차야, 빵차. 1차항이 사라집니다. 왼쪽으로 써서 정리해보세요. 0은 0,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야. 좌우가 정리해서 똑같으면 항등식이라며.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고 방정식이 아닙니다, 얘는. 자, 3번. 민준아, 얘 1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1차 방정식 아니지, 아니. 아닌 거 아니야? 아직도 1차 방정식이 정리를 못하네. 민준아, 1차 방정식이 뭐야? 1차인 방정식. 아, 1차 방정식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1차인 방정식이 맞아. 근데 그건 말을 풀어서 얘기한 거고. 1차 방정식은 어떤 게 1차 방정식이야? 차수가 1인데 x의 값에 따라서 3이 되기도 하고 ax 플러스 b는 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1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한 게 핵심이 뭔지를 꿰뚫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차항이 1차여야 돼. 최고차는 뭐냐면 최고, 가장 높은 거, 가장 높은 차수가 1차인 그런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고차 그럼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까다로우니까는 ax 플러스 b는 0. 그럼 얘는 정리하면 뭐야? 2x는 0. a는 2, b는 0. 2x 플러스 0은 0.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1차 항이 최고차가 되면 돼. 1차 항이 최고차. 됐지? 자, 시훈아, 얘는 1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얘는 빵차입니다. 그냥 얘는 등식입니다. 그치? 자, 얘는 연서야. 얘는 1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아, 연서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OX로 대답해. 손으로 OX해. 들려? 저 이제 마이크 됐어요. 마이크 대? 1차 방정식 맞아, 아니야? 저 5번 1차 방정식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데요. 너 넘어와. 마이너스 x의 제곱. 2차 뒤에 이항하면은 부호가 바뀌어요. 똑같아.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 정리합시다. 얘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4는 0.
제일 높은 게요. X 1차 맞네요. 그치? 그러면 얘는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정리한 다음에 보는 거야.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서 얘가 ax 플러스 b꼴로 된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이야. 뭐라고 얘기해? 최고차 항이 1차인 등식, 방정식. 우리는 그러면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단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이 조건까지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 항을 이용하여 1차 방정식 어떻게 풀까? 우리가 방금 했습니다. 여기 순서로 나와 있는데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과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를 그냥 풀어줄게요. 이거 풀이 보면서 할 거야. 일단 무조건 얘들아 괄호부터 풀고 봐야 돼. 모든 수학 문제는 괄호를 먼저 풀었는데 얘가 일단 지수가 있으면 지수 법칙에 나오는 그 지수 있지? 그 지수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 순서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없고 소괄호만 있기 때문에 소괄호부터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3x-6 부등호 방향 조심하고 부등호가 아니라 부호 방향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그래서 얘가 풀르기만 했어.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뒀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항합니다. x가 있는 거는 왼쪽으로 옮겨주고요. 숫자가 있는 거는 우변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2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3x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써주고 옮기는 거는 x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 부등호 바뀌었지? 그 다음에 정리. 그럼 얘는 2x는 8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 얘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얘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분모로 가겠지. 원래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항을 통해서 하니까 여기 있는 2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나누기 또는 곱하기 2분의 1로 간 거야. 분자는 분모로, 분모는 분자로. 그래서 x는 얘 약분하면 4. x는 4. 이렇게 나온다. 그지? 하나 더 풀어볼게.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은 건데 얘를 3으로 하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바꾸겠습니다. 풀어봐. 답 구해. 시작.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답이 지저분한 수, 즉 분수나 소수 이런 수가 나오면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는 되게 유치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어저께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원의 둘레를 구했는데 초등학생이라서 3.1, 3.14 이렇게 구해. 파이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를 딱 구하고 원둘레를 구했는데 8, 10, 12, 30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지 않고 31.2 막 이런 식으로 소수로 나오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너네가 생각해봐. 니네가 원을 그렸어. 그래놓고 둘레를 쟀는데 걔네가 숫자가 딱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더 많겠니? 아니면은 지저분한 소수로 나오는 게 더 많겠니? 소수로 나오는 게 훨씬 많아. 내가 어떤 임의의 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얘를 갖다가 센치를 쟀어. 그럼 얘가 정확하게 5cm 딱 맞아. 이러기가 쉽겠니? 봤더니 5.23cm야. 5.12cm야. 이게 더 많겠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나오는 어떤 도형의 길이나 넓이나 이런 게 딱 떨어지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히고 아주 그냥 특수한 케이스, 잘 안 나오는 케이스인 거고 일반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한 분수소수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에서 분수소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답이 조금 어색한데 이상한데 그런 생각은 이제 다 버려야 돼. 그거는 얘들아 초등학교 때 다 버리세요. 중학교 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딱 뭐냐 하면 벌써 문제가 복잡하대. 복잡한 1차 방정식이 뭐예요? 개수가 이렇게 소수 또는 분수로 나오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또는 자연수 이런 걸로 고쳐야 돼. 그러면 기존에 풀던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분수와 소수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한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얘를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나오면 쉬운데 분수, 소수 또는 괄호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비례식으로 주어져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게 되는 경우,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단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앞으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푸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근데 얘들아, 소수 분수를 정수로 고치는 거 초등학교 때 다 했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와서 뭘 배우는 게 아니야. 기존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 분수소수 잘했지? 그 방법 이용해서 풀어. 너네 6학년 때 비례식,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거 알고 있지? 이거 이용해서 문제 계산해. 이거는 초등학교 방법을 활용해서 너희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를 몇 개 풀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보자. 자, 뒤에 이 부분 넘겨보세요. 4번까지 풀어. 4번까지. 알겠지? 4번까지. 이거 하나 마저 하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풀읍시다. 다 했어 얘들아. 이거 한 내용이야. 해를 지금 무슨 얘기야? x가 3 그러면 이 3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할까? Yes. 이거 여태까지 하려고 성립하는지 보이려고 우리가 구했던 거야. 무조건 뭐라고? 반드시 성립한다. 예외 없어요? 없어요.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구해서 답을 풀잖아? 그러면 해가 이걸로 나와. 그럼 얘가 해란 얘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란 얘기야. 그러면 좌우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넣습니다. 2 가로 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 플러스 a는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3이니까 a는 똑같지요. a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고 있네요. 3 플러스 2. a가 얼마야? a가 5. 그러면 a는 5가 됩니다. 상수가 뭐라 그랬어? 주어야. 상수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뭐가 상수더라? 상수가 뭐야? 기억이 안 나? 민서야, 상수가 뭐야? 상수가 뭐지?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뭐라고?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변하는 수는 변수, 고정된 수는 상수. 근데 왜 A를 썼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A 구하라고. 그 숫자 구하라고. 고정된 숫자를 상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어야. 상수가 뭐라고? 고정된 숫자가 상수. 변하는 숫자 변수. 고정된 숫자 상수.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A가 고정된 숫자거든? 근데 A 몰라. 그러니까 네가 구해봐. 어떻게 구해? 그 대신 내가 X 알려줄게. 이 소리야. 그래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지? 자, 지금부터 숙제. 숙제는 활용만 빼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풉니다. 이거를 오늘 저녁 10시까지 제출하세요.